궁금해서 잠이 안 와. 오늘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오늘 요즘 뭔지. 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배가연 씨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라는 노래입니다. 제목들을 좀 살펴보셔도, 그리고 제가 개사한 부분을 살펴보셔도 오늘장 초이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주주분들이라면 노래를 좀 부르지 않았으면 하시는 마음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주분들 참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상증자 카드가 돌연 발행이 됐습니다. 너무해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 테마 다시 한번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공시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주 발행가액이 67만 원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지금 유상증자가 발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채무 상환 자금에 2조 3천억 원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 시총 9위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최고가가 154만 3천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 유증카드 이후에 단번에 하한가로 직행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뚝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고려아연 주가에 뿔난 주주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고려아연의 지분 현황과 함께,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던 기사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현황 살펴보신다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까지 합했을 때 35%대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MBK단 그 지분 같은 경우에는 38%로 조금 더 우위에 있었으나 어느 하나 최대 주주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어제 장 마감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9위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게 MBK가 가져가게 된다면 기술이 중국에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계속해서 내놓았고요. 품절주가 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장내 매수 대비해서 실탄을 모으는데 사활을 걸 것이다 라는 기사와 함께 주주분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품절주까지 되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좀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신다면 18%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시총 9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만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시초가는 3%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돌연 점심시간에 경영권 분쟁 중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저희 회사에서 지금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보도를 하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유증 발행 가격을 보신다면 주당 67만 원, 최근에 89만 원에 180만 주가량을 공개 매수를 했는데 유증 발행 목적에 주주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 2조 3천억 원 규모가 채무 상환 자금에 들어간다. 결국에는 빚을 갚기 위한 유증이었다라는 문제였고, 배임 문제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20%로 지분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의도가 결국에는 속내가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MBK 파트너스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하한가까지 갔지만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2003년에 현대 엘리베이의 유증 결정과 당시에 좀 있었던 분쟁 상황이랑 현재 구간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에도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신주 1,000만 주 가량을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KCC가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 결정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경영 자금을 위한 조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놓았고, 결국에 MBK 입장문에서도 신주 발행 금지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 주가의 뿔난 주주분들을 뒤로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주주분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막판에 경영권 분쟁 테마 종가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테마에 끊이지 않는 관심이 불이 붙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영권 분쟁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돌입을 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한미사이언스도 25.54%의 급등세로 티웨이홀딩스도 20%가 넘는 급등세에 대명손해시즌과 티웨이항공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서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준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제2의 고려아연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하시고 또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뽑아온 초이스 종목은 고려아연으로 시작된 경영권 분쟁 테마 이야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정말 힘들게 좀 거래가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뽑아온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지수 자체도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마감에는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결국 미국 대선 영향을 좀 일부 받는 것 같고요. 원래 항상 이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쯤 되면 그 전후에 주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의 한 축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가 굉장히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나서 이제 대선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는 전 업종에 가르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이제 결국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LNG 가스선들, 그런 영향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좀 약간 갈피를 못 잡을 정도의 어떤 소폭의 퍼센테이지로 이제 예측치가 나오게 되면 더더욱이 변동성과 배타의 수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은 너무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뚜렷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조금은 좀 부끄러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의 어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락이 많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차장님의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점심시간에 갑자기 유상증자 카드가 나왔고요.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67만 원의 주당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제 종가랑 비교를 해본다면 주주분들 정말 속이 타셨을 것 같아요. 어제 종가가 150만 원이 넘은 채로 시총 9위까지 진입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67만 원 주당 가격 거기에다가 이 채무 상환에 들어가는 규모가 2조 3천억 원의 규모였다라는 부분에 주주분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진입을 했지만 다른 제2의 고려아연을 찾으면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단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권 분쟁으로 좀 묶인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쪽 테마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다 안 좋죠. 네. 이건 뭐 이런 어떤 고려아연 M&A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 깊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뭐 저도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고려아연 뭐 어떤 뭐 유튜버라고 하는데 고려아연의 그 주식 선물로 가지고 이제 롱숏 페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추종하는 분들이 그 유튜버가 이거를 무조건 숏을 쳐라라고 했다가 이제 완전하게 반대 포지션으로 그렇죠. 진행이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큰 폭의 손실을 겪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벤트 드리븐적인 성격의 방향성 매매를 하실 때는 물론 수익이 나면은 굉장히 큰 성과가 돌아오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심 아닌 고심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과는 사실 큰 뭐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고려아연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최윤범 쪽과 그러니까 최 씨가 장 씨가의 어떤 그 동업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굉장히 큰 그 재계 쪽까지 좀 확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고려아연의 지분 관계가 보면은 지금 한 하나 H2 에너지라고 해서 하나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지분이 한 7.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도 어쨌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쪽에서 좀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유상증자는 이 고려아연을 오랫동안 좀 지켜보셨던 분이라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중 최씨 일가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비장의 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가는 하한가로 내리꽂았지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최씨 일가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카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씨와 장 씨 집안과 MBK가 합산을 해서 공개 매수도 진행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가장 큰 카드는 결국은 회사의 지배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가 이제 첫 번째고요. 지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하나 H2 에너지,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HMG 글로벌 해가지고 이거 합치면은 14%, 15%, 19%까지 나올 텐데, 요 19%의 지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장 씨 쪽보다는 지금 현재 최윤범 씨 쪽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를 370만 주 정도 신주 발행이 됐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본 건데 유통 주식 수의 한 1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15%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신주를 발행을 함으로써 적어도 20% 정도의 의결권을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이전에 주식을 매집을 해서 의결권을 모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 현금적인 여유적인 요소가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게 되면 최씨 집안 같은 경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백기사를 많이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 쪽에서 계속 경영권을 뭐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풍그룹은 어쨌든 장씨 집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영풍그룹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뭐 회사는 영풍정밀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 상장 사기는 하지만 뚜렷한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고려아연이 어떤 뭐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고려아연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건 장씨 쪽보다는 최씨 쪽에 더 큰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도 알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직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증을 발행을 하면서 신주의 20% 되는 부분을 우리 사주 쪽으로 넣어서 직원들도 참여하게끔 독려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던 간에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는 이 그렇죠. 장씨 쪽인 네. 거고요. 그리고 뭐 최씨 쪽에서도 일부 좀 준비는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고려아연 문제는 지금 비단 아직 터지지 않은 쪽도 있거든요. 금호석유 쪽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지분 관련된 노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 대상으로 뭐 배당도 일부러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시간은 그래도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회사의 사이즈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던 부분들은 오늘의 하한가가 결국 뭐 저가 매수인 건지 아니면은 고점 매도인 건지는 지켜보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거는 뭐 미국의 대선과는 또 사실 별개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분 관계가 얽히고 설킨 어떤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곤두세워서 모든 시각을 곤두세우셔서 관심 깊게 바라보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윤범 씨라던가 최식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MBK 파트너스 같은 그런 PE 쪽 자금이랑 손 붙잡고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모펀드라던가 PE 쪽 자금을 좀 대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트라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백기사 내지는 법인이 있다면 본인들의 자사주와 그리고 우호적인 어떤 백기사 법인을 통해서 자사주 스왑을 진행을 하게 되면 백기사가 자사주로 바꿔버리면 그거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권리를 찾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 H2에너지, 국민연금공단, HMG 글로벌 LCC 같은 이런 회사들도 주권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던 간에 본인들의 편으로 돌리기 위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오늘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MBK 측에서도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법원에서 어떤 부분에 판결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의 판결로는 일단 한미와 OCI 통합 측에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브리핑을 했을 때에는 2003년의 사례를 들고 왔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그 부분까지 좀 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상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영권 분쟁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불이 붙었는데요. 한미약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종가를 좀 보여드렸을 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갑수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왜 이 주식은 사이언스처럼 안 가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현재 주가는 33만 원, 34만 7천 원의 평단가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3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한 거죠. 한미약품은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맨 밑단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한미그룹을 어떤 좌지우지하려면 지배그룹 안에서 한미사이언스를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자회사까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50% 이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겠죠. 네. 근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룹의 어떤 경영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남매 간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매 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주회사가 급등을 하고 급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보자면 한미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려아연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떤 얽히고 설킨 어떤 스토리라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해요. 요거는 창업주가 임성일 회장인가요? 임성근 회장인가요? 어쨌든 그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분이 일부가 장녀분한테 돌아갔고 그리고 그분의 배우자한테 돌아갔는데 배우자분과 장녀가 같이 합심을 해서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을 쳐내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지분이 조금은 약간 이제 아쉬운 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아마 신동국 회장님이라고 해서 네. 그 지분을 14%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일단은 이제 우군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로는 일부 좀 봉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기 네. 때문에 뭐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봉합이 된 건지 아니면은 ING 중인지 다들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우선은 최근에 주가가 37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은 건지 경영권 분쟁 테마 아니더라도 우선은 이 기업 자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는 제일 좋은 회사예요. 오. 한미약품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었죠. 뭐 지금 자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퀀텀 프로젝트 비만 뭐 치료제 얘기는 한데 그게 일부 글로벌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하우스로 넘기기는 했지만 그거를 이제 자체 임상으로 해서 반환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위고비 출시가 됐잖아요. 국내 시판이 된 상태에서 관련된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임상 이런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에서는 메가 트렌드 격의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부 재평가를 받는다면 주가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 주식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종목은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 테마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급등을 생각하시면서 이 테마주 성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사이언스 쪽으로 교체 의견이 나왔고 기업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종목들로 들고 오셨네요. 최근에 파노 관련해서 게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들고 오신 종목들은 W게임즈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어미가 게임즈 이렇게 끝났는데 어떤 종목 초이스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W게임즈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 종목의 비초이스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지금 게임주를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게임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늘 특징 종목들 내지는 뭐 초이스할 만한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당일 올라간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간 종목 위주로 뽑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주식시장 바라보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오늘 힘들었던 하루였고 그래서 종목을 뭘 봐야 될까라고 좀 고민하다가 올라간 섹터가 상승하는 섹터가 게임 섹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그냥 괜찮은 종목 두 개 한번 가지고 나와보자 싶었던 게 사실은 원래는 크래프톤을 꼽으려고 했는데 크래프톤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 못 드렸던 세컨 티어 종목들 두 개를 그냥 가지고 온 건데 그 중에서는 뭐 좀 재미는 없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종목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놈 하나는 재미는 없지만 실적이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는 않는 상태인 종목인데 업사이드는 조금 높은 종목 네, 그런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후자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원래는 이제 개발사는 아니에요. 게임 개발사는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카카오 게임하기가 우리 불과 5년, 6년 전에 카카오 어플로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해가지고 게임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카카오 키즈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뭐 예전에 상장사 중에 하나였던 썬데이 토즈라던가 뭐 파티게임즈라던가 물론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없어진 회사들이기는 하지만 뭐 그런 회사들 위주로 카카오 게임즈가 영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게임사라기보다는 퍼블리셔의 관점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회사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계속 쭉 꾸준하게 해왔고 퍼블리셔 위주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발 역량에 대한 모든 니즈가 좀 많이 커서 뭐 지금 본격적인 어떤 개발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온 하츠 스튜디오랑 또 다른 하나는 엑셀 게임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라이온 하츠는 오딘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랄라 서바이벌이라는 신작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쯤 돼서는 글로벌 런칭 기준으로 볼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엑셀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아마 송재경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리니지랑 바람의 나라를 개발을 했던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은 인기가 있는 인기 개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엑셀 게임즈의 대표를 지금 하고 있고 엑셀 게임 크로니클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플랫폼으로 이제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때는 두 개발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랄라 서바이벌 하나랑 그리고 아케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신작이 내년 2025년도에 기대해볼 만한 신작 게임 라인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기대해볼 만한 것들은 있는데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싸요. 올해 실적 예상치로 보더라도 지금의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이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데 올해 예상치는 매출의 9천억에 영업이익 190억 정도 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지금 이 컨센서스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자회사들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보통 업황이 안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냐면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라는 어떤 시장이 주는 이제 숫자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은 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양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현실 대비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가 극도로 낮아요. 그리고 반대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 좋아지는 섹터를 주식시장에서 전부 다 반영시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섹터가 좋아지는 섹터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 분기 실적이 7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 상회예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HM이라든가 AI 쪽 지금 딱 타이밍이 물론 디램, 낸드, 뭐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안 좋다라고 하지만 HBM 쪽 앵글 열려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업황이 좋아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상향하는 의견들이 너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 상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아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하향 조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업황이 안 좋아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서치 인입 자료가 자주 나온다라는 기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sek터를 커버리지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자료를 보면 인입 자료가 잦게 나오게 되면 3일에 한 번씩, 주 1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매하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면 기대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개발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당연히 좋겠죠. 좋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 뭐 NC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양산형 MMORPG, 리니지 M, 뭐 리니지 W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럴 만한 어떤 일매출 막 하루에 100억 찍고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거나 이런 게임들은 국내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지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쉽지만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를 초이스를 하지는 않은 이유는 지금 당장 실적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기여할 만한 것들은 없고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비싼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바라보고 본다면은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짚고 나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좀 증권사에서 어떻게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우선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번 달 들어서만 8개의 레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목표가 하향 분위기가 좀 많이 점쳐지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담겨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의 이유를 들어서 차장님께서도 비초이스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요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53,000원대까지 좀 고점을 높인 종목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차별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 달 들어서 8개의 증권사 레포트가 5개 레포트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목표가 상향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W게임즈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러긴 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좋아했던? 네, 물론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W게임즈는 지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그 모범생 같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15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공모가가 68,000원인가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조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공모가가 68,000원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이 들어왔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상장을 굉장히 비싸게 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했죠. 그리고 이제 내용은 뜯어보자면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이제 출시를 하지 않은 게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려면 VPN으로 해서 우회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문화가 아시아권 문화랑 좀 달라요. 이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 소셜 카지노라는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뭐 주력 게임은 뭐 W 카지노가 있고 W 뭐 빙고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미국 법인, 미국 회사를 한 대략 1조 정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한 3, 4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내 게임 회사 중에서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기업 돈으로 인수를 한 회사거든요. 현금이 그 당시에 한 4천억 정도 있었던 거를 일부 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FI 끼고 6천억, 그리고 도합 한 1조 정도 주고 인수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2021년인가 2020년인가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게 한 차례 캔슬이 났던 적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고, 전체적인 소셜 카지노 MSC 기준으로는 지금 2, 3등 정도 하는데 2등과 3등과의 격차가 1, 2%밖에 나지가 않기 때문에 2등 아니면 3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쟁사는 이제 플레이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플레이티카가 글로벌 1등 기업이고요. 그리고 2등, 3등 했었던 회사 중에 하나는 사이언티픽 게임즈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사명을 변경해서 라이트 앤 와이즈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미국의 상장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땐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카지노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요. 물론 근데 이 게임은 카지노라는 게임 안에 슬롯이 매주마다 많이 바뀌어요. 다양한 슬롯이 나오거든요. 그 슬롯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주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요게 그냥 원 게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밸류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만 회사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게임이라고 보면 안 되고 플랫폼 안에 여러 게임이 있고 그 여러 게임이 매주 출시가 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요.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은 약간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티플리 기준으로 올해 실적 기준 PE가 5배밖에 안 돼요. 너무 싸죠. 그러면 이 회사는 싼데 왜 저평가를 받냐라고 볼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내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MMORPG 위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MMORPG 게임의 장점이 뭐냐면 한번 런칭을 하면 런칭 첫날
매출이 50억, 70억 이렇게 찍혀요. 국내는 과거엔 그랬어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 뭔가 일단 초기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네. 거고요. 다만 이제 WG에임즈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WG에임즈는 항상 MAU, 그런 어떤 유저 기반 플레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무료로 즐기는 사람들의 유저 수가 거의 대부분이 95%, 93, 4%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페잉 유저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페잉 유저를 게임 안에 락인 하려고 엄청난 유인책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회사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매년 꾸준히 어찌됐든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밴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2023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 기준으로 볼 때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5,100억 했던 회사가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는 6,500억까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1,500억 했던 회사가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는 2,600억까지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적으로 보더라도 업사이드가 저는 20%, 30% 남짓까지는 충분히 올려도 그 누가 이 주식을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게임 섹터 내에서 W게임즈를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모범생 같은 종목이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그런데 살펴보셔야 되는 게 신작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실적과 기존의 좀 성장보다는 매출 부분에서 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게임 섹터 내에서 W게임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1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꼼꼼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햇사이님의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SM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2,94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 단기 목표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2,940원이면 지금 현재 구간에는 조금 고점에서 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대 밀렸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좀 급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종목이 반응이 시원하게 안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된 종목 쪽에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도 급등세가 많이 안 나왔는데 오늘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 2,940원대 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어찌됐던 핵심 종목은 아니지만 트럼프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만한 종목인 것 같고, 단순하게 보면 이 회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테크노즘이라는 헬스 하시는 분들이
어떤 명품 머신 기계 수입하는 회사예요. 오. 그리고 이제 그 효성그룹의 이제 조연준 그 조씨 일가 분들의 이제 개인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고,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는 아마 이게 지분관계도 좀 봐야 될 텐데, 그 조연준, 조연상 형제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저기 운용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최대 주주로 지니고 계시고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STO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가 퍼포먼스 보세요. 이게 작년 1월 달, 그리고 재작년 1월 달,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달 주가 흐름이죠. 다 이런 흐름이에요. 다 이 비트코인 관련된, STO 관련된 흐름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추세가 형성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플레이 해볼 만한 부분들은 저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미국 대선 전까지는 여전히 그 코인 관련된 부분들, 뭐 STO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노이즈는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면 주가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매도 칼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2,7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은 오늘 이틀 전 종가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7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2,170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관련된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좀 묶이게 되면서 연관성이 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철영님의 종목 더존비즈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400원에 15%, 예전에 테마주 성격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쭉 떨어지는데 이제 다시금 오르는 기미가 보이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은 주가 양방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더존비즈온입니다. 이쪽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담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테마주 성격을 지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더존비즈온은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다가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을지로에 4억 매입하면서 주가가 좀 그때부터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부분들을 볼 때는 이 기존의 ERP 쪽보다는 신사업 쪽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신사업 쪽 같은 경우가 신한은행에서 45% 지분 가지고 있고, 서울 보증기금에서 9% 정도 지분을 보유하면서 현재 지분은 46% 정도 더존비즈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팩토링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우량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걸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테크핀 레이팅스라는 어떤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팩토링이랑 뭐 CB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도 좀 파이낸스적인 부분들을 좀 묶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요게 지금 실적이랑 연결지어서 있을 만한 부분들은 뭐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쯤 지나가야지 조금은 알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신한지주가 가지고 있는 채무 매출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매출채권 풀이 좀 좋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존비즈온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기대해 볼 만한 것들, 기대 사업 이 좀 상당 부분 좀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 기대감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지어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채차 좀 밀렸고요. 지금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뭐 V자로 반등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감 기준으로 볼 때는 내년 상반기 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전후까지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목표는 한 7, 8개월 정도 가지고 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7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좀 비중, 요새 차트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종목입니다. 7만 원대 윗단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살펴볼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5천 원에 10%. 계속 지하터널을 뚫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계속 내려가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평단가도 그렇고요. 10% 비중이지만 이 종목의 손실이 워낙 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이 두 플랫폼 회사 기준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되게 매력적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요. 네. 카카오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 카카오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쪼개기 상장 맞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쪼개기 상장 중에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 모럴 해저드를 겪은 게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는 정말 이거는 욕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상장시키면 안 되거든요. 뭐 자회사 임원들, CEO들 매도 저희 락업 걸려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장 며칠 뒤에 그렇게 고점 매도하면서 결국 지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 신경도 안 쓴다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신뢰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항상 네이버랑 비교가 되고 네이버는 항상 카카오랑 비교가 됩니다. 이거는 국내 플랫폼 회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카카오가 쿠팡이랑 비교가 되냐? 절대 비교 안 돼요. 쿠팡은 어쨌든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되게 대단한 영역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렇다면 어떤 걸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묻자면 당장 기대할 건 없어요. 본업적인 부분들을 볼 때는 카카오가 2020년도, 21년도 때처럼 쪼개기 상장할 수 있을 만한 자회사가 지금 있느냐? 물론 시킬 수 있으면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한 차례 정치권에서 너무나도 갖은 문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카오 비상장사들한테 고가로 매도해서 비상장 주식을 그리고 물량을 받아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장 자회사 쪼개기 상장식으로 다시 한번 상장시키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다들 이제 플랫폼 회사들,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AI잖아요. 근데 AI 관련된 비즈니스가 뚜렷하게 나올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10%시면 손절에 있어서라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은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4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매도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질문을 주셨던 절파고TV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손절에 대한 이야기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원하신다면 내일 이 시간에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